금발의 꼬마 제시카 리즈웨이는 10살로 굉장히 똑똑하고 자립심이 강하며 독립적인 아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안경을 딱 쓰고 아침으로 그래놀라 바를 먹은 뒤 엄마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학교 가기 전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건 제시카의 루틴이라면 루틴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이날도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검은색 부츠, 검은색 재킷을 입곤 엄마 사라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한 뒤 뽀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시카는 길 끝에서 친구를 만나 함께 초등학교까지 걸어가곤 했습니다. 친구는 제시카를 기다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시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데 오지 않는 제시카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친구는 홀로 학교로 향했고 이 사실을 학교에 전달합니다.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전달받고 엄마 사라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밤에 일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고 전화를 놓친 것이었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남겨진 메시지를 확인한 사라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수색을 돕겠다는 800명의 사람들이 나서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고 차를 세워 검문을 했으며 주변 지역들, 들판이나 언덕 등도 확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제시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째 집에서 9km 떨어진 위치에서 제시카의 디즈니 배낭과 물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3일 후 절대 발견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를 발견하는데 안에는 몸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처 나무에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발견됐습니다. 확인 결과 인간의 유해는 제시카로 확인됩니다. 이제 실종은 살인사건으로 바뀌게 됐지만 추가적인 단서가 없었습니다. 언론에 제시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고 함께 발견됐던 목걸이도 언론의 사진이 공개됩니다. 10월 19일 경찰에 제보 전화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제보 전화였습니다. 그 목걸이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다는 전화였죠. 이웃에 사는 17살 오스틴 시그가 착용하던 거랑 똑같아 보여요. 라고 알렸습니다. 오스틴이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그 뒤부터 죽음에 이상하게 집착을 보이더라고요. 좀 뭔가 특이했어요. 라며 오스틴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린 것이죠. 오스틴 시그, 그는 12살 때 아이들 관련 나쁜 영상물을 보는 것을 엄마에게 들켜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스틴을 낫게 하지 않았고 그런 영상물에 대한 집착은 계속 이어졌죠.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고 시간이 갈수록 수위 역시 높아졌습니다. 제보자의 말처럼 오스틴은 죽음에 집착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장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기도 했죠. 경찰은 제보를 받은 대로 오스틴을 신문합니다. 제시카가 사라진 날 뭘 했냐고 물었죠. 오스틴은 정말 평범하게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알립니다. 경찰은 발견된 목걸이를 보여주며 오스틴의 목걸이에 대해서 물었고 그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하네요. 오스틴은 DNA 샘플을 채취하고 돌아갑니다. DNA를 연구소로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Hi, I need you to come to my house. My son wants to turn himself in for the Jessica Ridgway murder. 며칠 후 오스틴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제 아들이 제시카 리즈웨이 살인범으로 자수를 하려 해요. 라고 덧붙였죠. 전화를 바꾼 오스틴은 내가 제시카 리즈웨이를 죽였어요. 제가 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전 제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어떤 저항도 없을 거예요. 경찰은 그의 집으로 출동해 오스틴 시그를 체포했고 그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스틴을 체포하고 오스틴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확인하는데 오스틴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인을 하고 싶어 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클로로포름을 쓰는지, 납치를 하는지 이런 리스트를 알아보곤 했답니다. 체포된 오스틴은 하나 더 자백할 일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넉 달 전에 조깅하던 여자를 납치하려고 했었어요. 라고 말하죠. 오스틴에 따르면 클로로포름을 헝겊에 적시고 입과 코를 막으려 했지만 이 여성이 오스틴과 싸움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탈출했다고 하네요. 이때 오스틴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시도하려는 것에 성공하려면 나보다 작고 약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오스틴이 말하길 그날 아침 사냥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제시카가 띄고 만 것이죠. 지프에서 내린 오스틴은 제시카를 납치했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침실에 가둬두었고 제시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셔츠와 반바지로 바꿔 입도록 지시했죠. 그 뒤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강제적인 몹쓸 짓을 벌인 뒤 교사랍니다. 이 일은 제시카의 엄마가 911에 신고하기 전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욕조로 옮기고 부위를 나눈 뒤 빈 가방에 넣어 뒷마당에 있는 헛간에 숨기죠. 그 후에는 경찰이 실종된 제시카를 찾고 있고 수색견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오스틴의 불안을 자극하게 됐죠. 앞에서 제시카의 배낭과 물병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낭 안에는 제시카의 옷과 안경 등이 담겨 있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신중하게 선택해서 버렸을 거랍니다. 수색이 자신의 집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수색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었겠죠. 배낭에서 발견된 DNA는 조깅하려다 납치를 당할 뻔했던 여성에게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헛간에 숨겼던 쓰레기 봉투를 들판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 화장실의 빈 공간에 숨겨둡니다. 그 뒤엔 알다시피 경찰의 목걸이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고 경찰이 오스틴의 DNA를 채취합니다. 그러고 나선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점점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겠죠. 겁먹은 오스틴은 엄마에게 자신이 제시카를 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엄마 민디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분명 쉽지 않았을 결정을 내린 엄마 민디는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오스틴은 전화기를 들어 나는 괴물이에요. 악하다는 말만큼 내가 저지른 일을 잘 설명할 말은 없을 거예요. 라고 경찰에게 말했죠. 사실 경찰들도 오스틴을 체포하고 놀랐습니다. 경찰은 성인 남성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성인 남성을 찾고 있었는데 10대 소년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믿기 어려운 나머지 혹시 거짓 자백이냐? 라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시간의 신문 끝에 그가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시 됐습니다. 사건 관련 사항이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스틴은 18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기에 사형은 내릴 수 없었지만 조깅을 하려던 사람을 공격하려던 혐의와 살해 혐의로 86년의 징역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40년 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15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제시카의 할머니인 크리스틴 리즈웨이는 숨을 쉴 때마다 제시카가 그리워요. 더 이상 포옹이나 뽀뽀도 없으며 소파 위에서 내 발가락을 제시카의 작은 발가락에 파고드는 일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제시카의 가족이 어떤 심정일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키득거리던 제시카. 항상 미소 짓는 파란 눈의 작은 소녀.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제시카는 한 사람의 비틀린 욕망으로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됐으면 하는 점은 범인이 죄를 인정했다는 것과 다시는 사회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이겠죠. 고작 이것으로 괜찮을 리는 없겠지만 가족이 현재 안정을 찾았길 바라봅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든 생각이 오스틴처럼 어릴 때부터 어떤 범죄에 대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면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범죄를 쉽게 저지르긴 힘들 테니 말입니다. 여러모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7세임에도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밝히고 죄가 중하시 형량도 높게, 물론 더 높아야 하지만 저 정도라도 내려진다는 게 부럽습니다. 한국이라면 저런 형량은 기대하기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